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LB는 지난 금요일 대비 0.34% 하락한 29,5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좀 3만 원 위에 요 정도의 확실히 안착해서 마무리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러지는 못했고요. 그러지 못하면서 확실히 힘이 좀 약한 모습, 좀 많이 비실비실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언급을 했지만 3만원대, 그러니까 요 정도 라인에서 종가가 그러니까 양봉으로 좀 끝났다면, 그래서 3만원대에서 마무리되었다면 그래도 이렇게 좀 비실비실하게 하락하는 걸 좀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 정도 수준은 뭐 그냥 뭐 지지부진 답답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글쎄 아직 여기 치약이 요 밑에도 열어놔야 되기에 계속 질질질 셀 수도 아직은 그런 가능성도 있어는 보여요. 그래서 이런 답답한 흐름을 깨줄 확실한 모멘텀이 현재 매우 급한 LB의 모습이고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글쎄요, 주가 방어를 위한 기사인지는 몰라도 리보가 비인도함에도 효과가 있다. 임상 이상에서 ORR 65.5%를 보여줬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LB는 주가로만 본다면 별 반응이 없었고요. 뭐 간단하게만 보시면, 비인두암은 이제 코 안쪽에 생기는 암인데 수술로 제거하기 어려워서 주로 방사선 요법, 화학 요법에 따른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동남아에서는 남자 10만 명당 약 25명 정도로 발생하고 있고요. 중국 순원대학교 암센터 연구팀이 온콜로지의 재발성 또는 전이성 비인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리보 그리고 캄렐리 병행요법 임상 이상 연구 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치료에 실패했으면서 캄렐리 주막과 같은 면역 관문 억제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58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결과 ORR 65.5%가 나왔고, 다음에 2차 평가 지표 요렇게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임상의 의의는 리보 캄렐리 병용요법이 항종양 활성 효과, 첫 번째 항종양 활성 효과, 그리고 두 번째 관리 가능한 독성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제 대조군이 없는 단일군 연구여서 추가 검증이 필요하지만 이런 의의를 가질 수 있었고요. 재발성 또는 전이성 비인도암을 대상으로 신생혈관 억제제 그리고 면역 관문 억제제에 처음 연구가 이루어진 것도 의미가 있겠고요. 근데 구테어 주가가 움직이지 않은 건 시장 요구치가 요 비인도암 소식은 아니라는 데 있겠죠. 시장에서 요구하는 건 중원 진출, 미국 진출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어서 그런 듯 하고요. 뭐 금요일에도 언급을 했지만, 속된 말로 뭐 보셨지만, 좀 전에도 보셨지만, 이렇게 좋은 리보를 담보로 M&A 하면서 주식 장사만 한다라는 오명이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이와 비슷한 뉴스가 전해졌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주가도 안 움직인 것 같은데, 요 잠깐만 살펴보시면 M&A 속 어른거리는 에디슨 EV 그림자, 사실 요거는 지난번 작년 6월경 때 요 에디슨 EV 얘기하면서 왜 SLH, 금호 HTO 얘기하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본 거긴 하거든요.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PSMC가 HLB그룹에 피인수된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유동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큰 논란을 일으켰던 에디슨 EV 먹튀 의혹 세력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작년 노터스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도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은 단기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PSMC에도 이번에 투기성 자금이 유입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고요. 여기 요분 그리고 요분들은 과거 에디슨 EV에서 먹튀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에서 탈퇴를 했었는데, 배분받고 주식을 배분받고 탈퇴를 했었는데, 수많은 피해자를 양상한 에디슨 EV에서 단기간 시세 차익 실현으로 재미를 본 세력이 이번에 PSMC에 재등장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 그리고 문제는 요 사람들이 작년에 노터스에도 등장을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라는 거. 그러면서 5% 지분 공시 의무는
교묘하게 피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노토스에서도 큰 이익을 본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PSMC에 또 다시 차익 실현 구조를 설계, 단어 자체도 설계로 나왔네요. 그래서 이번 PSMC에서 또 등장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구조를 좀 설계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왔다라는 기사인데, 사실 그래요. 좀 글쎄요, 이런 의혹 기사가 하나 둘씩 나온다는 건 아무래도 시장에서 AB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깊게 파려면 넓게 파는 것도 많지만 본질인 깊게 파는 거,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가 되는 것보다 잠시 넓게 파면서 눈을 딴 데로 돌려서 본질을 잠시 망각한 건 아닌지라는 의문이 좀 들고요. 확실히 본질은 못하면서 M&A만 하고 또 피인수된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매일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의심을 좀 피하기 위해서 회사 자체도 핵심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LG가 사상 처음으로 매출 1000억 돌파했다라는 기사도 나왔어요.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LG가 처음으로 매출 1000억 시대를 열었고요. 2019년도에는 약 350억 원, 그리고 2020년도에 때는 400억, 21년도 때는 약 630억 원을 기록하더니 작년에는 1000억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늘어난 이유는 꾸준한 사업 진단, 개편을 통해서 영업력, 생산력을 강화했고요. 특히 위탁 판매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고정비 줄이고 또 유연한 영업 방식을 채택한 것, 특히 이거죠. 향남 공장을 통한 위탁 생산 사업을 확장한 것도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만들어낸 것도 유효했고요. 좀 전에 살펴봤던 향남 공장, 요게 이제 핵심이 되겠네요. 그래서 의약품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키웠고, 작년에는 이제 뭐 설비 투자, 연구개발 비용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을 못 냈지만 이제 이게 완료가 되면 덩치가 커진 만큼 제품 다각화, 그리고 원가 경쟁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설 확충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리보의 생산기지 역할, 생산 전초기지 역할도 할 걸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좋았으나 1000억을 넘어서 좋았으나 수익성 개선에는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R&D 지출 확대가 수익성에 악 영향을 끼친 걸로 풀이가 되고요. 그래서 판매 수수료 증가, 생동 등으로 경상 연구 개발비가 급증하면서 안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적자와 관련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겠다. 긴 관점에서 보면은 요 향남 공장에 대한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결국은 제품 다각화, 그리고 원가 경쟁력 등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LG 같은 경우는 이거겠죠. 리보의 생산기지, 그래서 생산 협력, 그리고 카티, 요게 이제 핵심 두 가지인데, 글쎄 LG 같은 경우는 영업 적자를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수준이고요. 대신 엘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연결 기준으로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왜 엘생이 에임을 인수를 하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라는 이 기사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좀 보시면 2021년 에임의 영업이익이 엘생의 영업 손실을 상회하는 만큼 회사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걸로 보인다. 그래서 재무구조 개선 방안으로 M&A 카드가 적절한 시기에 사용되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한 거는 연결 기준이고,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면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에이생 산하로 에임 사업을 흡수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에 에임 매출이 고스란히 에이생 실적으로 이전이 돼요. 100% 자회사의 사업을 흡수함에 따라서요. 그래서 에임 수익을 인식할 경우 이제 2022년 흑자 전환이 충분히 가능할 전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임의 영업이익은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는 약 400억, 이 당시 때 A생의 영업손실 140억 충분히 만회를 하는 거였고, 이제 요건 재작년인 거고, 작년 기준도 아마도 에임의 매출이 A생에 되었다면 지금은 연결 기준으로는 이렇게 마이너스인데 아마 별도 개별 기준으로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저 기사를 통해서 알 수
했었습니다. 네, 이 당시 때는 좋은 소식이 나옴에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서 답답했다면 지금은 정말 아무 소식도 없어서 주가가 질질질 비실비실 뭐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는데 뭐 계속해서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요게 사실 더 힘들기도 하죠. 요런 모습 때문에 지금은 또 힘든 모습인데요. 글쎄요, 이 어려운 시기도 빨리 마무리가 돼서 다시 터닝 포인트 하는 LB가 되길 좀 기대를 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